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시장 오르는 거 보고 화들짝 놀란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떨어져서 막 울상이었는데 오늘은 막 엄청나게 올라붙습니다. 코스피는 3.5% 정도 올랐고 코스닥은 3.3%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수급으로 보면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거의 한 9,70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왜 이렇게 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여튼 우리는 시장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갈 때도 그리고 아주 많이 이렇게 들어올 때도 왜 그런가 항상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이 화면은 자주 보여드리죠. 엄청나게 돈이 많이 풀렸고, 또 미국 같은 경우도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돈이 저렇게 많이 풀려서 자산시장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강해지고 미국 국채금리도 오르고 이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쯤이면은 연준 의장이 나와서 금리를 올리지 않겠나 이런 불안한 생각도 가지게 됐죠. 그런데 연준 의장은 뭐 어디 나올 때마다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뒤통수 안 칩니다 라고 항상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의장님을 믿지 못합니다 라고 시장의 불신은 자꾸 쌓여갔습니다. 뭐 사실상 저기 뭐 시장의 불신이겠어요. 공매도하는 나들 장난이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연준 의장이 아래는 미국 상원에 출석을 해서 그리고 지난밤 어제는 하원에 출석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믿으세요. 또 한 번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정하고 있는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 3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한 3년 정도는 돈을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오늘 신문 기사를 보고서 이 파월 연준 의장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많이 읽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사를 보고 주식시장이 오르니까 아이고 참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돈을 푼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제대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파산을 막기 위해서 돈을 풀었습니다. 이 파산을 막기 위해서 푼 거예요. 그럼 파산을 왜 막아야 되냐면, 뭐 어제도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파산을 갖다가 막아야 되는 이유가, 이 경기가 좋아질 때는 이렇게 거품이 발생되고 부채가 발생돼서 돈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곧 부채인데, 이 거품이 꺼지게 되면,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돈은 사라지고 부채만 남는다니까요. 일본 같은 경우도 1990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이 부채가 많은 사람들, 빚진 사람들이 제대로 사회에 복귀를 하지 못하고 신용불량자로 남아있어서 그런 바람에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02년도, 그때 2003년도 그때 카드 대란이 있었어요. 그때 뭐 1,000만 원의 카드라고 이야기하고 뭐 대학생들도 아줌마들이 그 파라솔 하나 펼쳐놓고 막 집에 가면은 이리 와봐라 해서 카드 만들면 5만원 줄게 10만원 줄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카드 하나 만드는데 5만원 10만원 줬어요. 그러면 대학생들이 아이고 재수야 하고 그 카드 받아서 술이나 한잔 땡기자 카드 안 쓰면 되지 뭐 이래 나눴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있다 보니까 돈도 좀 궁하고 혹시나 싶어 재미삼아 해봤는데 한 30만원 정도 이렇게 현금 소비자가 되네. 그것도 카드 하나당 야씨 5개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뭐 30만 원인데 150만 원 뽑을 수 있어요. 그 카드에서 이 카드에서 30만 원 뽑아서 술 좀 먹고 저 카드에서 30만 원 뽑아서 술 먹고 그러다가 뭐 안 되면 또 카드 돌막해서 빵빵 하다가 갑자기 빚이 500만 원, 1000만 원 이래 돼서 제대로 사회생활을 재개하기 이전에 빚쟁이로 전락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그리고 뭐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도 어려울 때마다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좀 하기 싫어서 카드를 가지고 돈을 빌렸죠. 그러다가 여러 카드 빌려서 그때는 뭐 카드 막 빌렸으면 1,000만, 2,000만, 3,000만 원 그냥 쑥쑥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카드 한 석 장 모으면 뭐 1억도 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빚이 무서운지 모르고 까불다가 파산을 해서 돈은 사라지고 빚만 딱 남아서
2002년도 3년도인데 지금으로 치면 17년, 뭐 18년 정도 지났습니까? 그죠? 아직까지도 정상적인 삶에 복귀를 못한 상태로 신용불량자로 남아있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어요.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어디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만큼 신용불량이 되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일본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았다 이 말이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작용이 있죠. 그 부작용이 뭐냐면 오늘 파월 연준호 의장님 이야기한 거 뉴스 쭉 보고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돈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앞으로 3년간 돈을 더 풀겠단 말은 돈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진짜 주식이나 이 부동산 없는 사람들은 벼락 거지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그냥 허허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겁니다. 연준 의장이 나와가지고요. 없는 사람들 뺨맞대기 때려 부십니다. 이렇게 뺨맞대기 한 방 날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미안합니다. 앞으로 한 3년은 더 가난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3년은 돈을 더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 뺨맞대기 세려 본 겁니다. 우리한테는 좋죠. 우리는 주식이나 부동산 들고 있는 사람들은 연준 회장이 나와서 한 3년간은 돈 더 벌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얼마나 든든하노. 밥 안 먹어도 말 진짜 배가 부를 정도로 든든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주식을 투기라 생각하고 부동산은 물론 많이 올랐지만은 또 돈이 없어서 빚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접근하지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일단 이 주식이나 부동산을 들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연준호 회장이 밖에 나와서 금리를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다.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뭐 뉴스에 나오게 되면 그걸 쳐다보고서 에이 저기 내하고 상관없는 일이지 이래 생각하면 참 미안합니다만은 그분은 이 뺨때기 맞은 걸 갖다가 지가 뺨 맞아 놓고도 왜 맞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야 뭐 기분 좋지만은 참 주식 없는 사람들은 오늘 뭐 울어야 되는 날입니다. 구혹을 해야 되는 날이에요. 오늘 저 사람이 나와서 가만히 있는 내한테 뺨맞대기 때린 거예요. 그냥 돈 더 풀겠다고 하면서 벼락 거지 되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경사났지 나와가지고 내하고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데 누구 부자 되게 해주겠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 우리 주식시장이 오늘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냥 단순하게 연준 회장이 나와서 돈을 풀어서 많이 오른다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좀 더 깊은 생각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연준 회장이 3년간 돈을 더 풀도록 했어요. 돈을 푸는 부작용이 바로 벼락 거지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건 부작용입니다. 이걸 감수하고서라도 3년간 돈을 더 풀겠다는 거예요. 그런 뉴스를 보고 나는 주식이 없으니까 내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 나는 경제 같은 거 뭔지 몰라요. 경제가 뭐 반명이 줍니까? 나는 내 먹고 사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이래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이 금융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혼자서 노동소득으로 다 채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돈 벌어서는 안 됩니다. 자산하고 같이 돈 벌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오늘 시장 수급을 보면 막 거의 전업종 다 들어와 보십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외국인들은 뭐 좀 괜찮은데 금융 투자는 또 내일 또 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최근 수급 보면 이 연기금이 좀 쪼리는가 이게 왜 좀 그래요. 금융감독원에서 이 연기금에서 저거가 그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 운용사들한테 좀 위탁해서 이 좀 우리 거 좀 팔아도 좀 운영 좀 해라 이렇게 해서 줍니다. 이렇게 해서 줘요. 그런데 최근에 뭐 연기금이 몇 달 동안 이렇게 계속 팔았잖아요. 그리고 이 금융감독원에서 야씨 무슨 일이고 이래 이제 국민들이 청원도 막 넣고 하니까 야씨 너가 이 거래 내역 다 가져와봐라 이거 거래 내역 다 가지고 나 너 왜 팔았나 임마 새끼 진짜 연기금 이 너가 그 저기 운영 똑바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왜 팔았나 임마 이렇게 보고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왜씨 우리 판 걸 가지고 보고를 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는데 시장에서도 의심을 했죠. 무슨 의심했냐면 이 각 세력들이 이 연기금을 돈을 운영하는 이 각 세력들이 저거 나름대로 다 공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공매도 적어도 공매도하는 세력들이란 말이죠. 그 공매도하는 물량은 저거들은 좀 이래 개인들처럼 단기가 아니라 좀 길게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거가 공매도를 했는데 그걸 갖다가 이 연기금이
계속 사주면 손실을, 그러니까 이 주식이 떨어져야 이익을 본다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개인들이 사서 이 주식을 쳐올리면 저거가 공매도는 이 물량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공매도는 못하지만 물량을 대갚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르면 지금 자꾸 손해잖아. 오히려 이게 더 올라서 저거가 판 가격보다 더 올랐는데 지금 큰 손해다 아닙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에이 잘 됐다 씨 우리 연기금 돈 운영하는데 에이씨 뭐 국민들 그건 난 모르겠고 일단 내부터 살고 보자 해가지고 연기금 돈을 계속 파는 거야. 그래서 주가를 계속 누른다 이 말이지. 에이 뭐 오르도록 왜? 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시장의 의심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융감독원에서 그런 의심스러운 소리를 제보도 자꾸 들어오고 민원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고 하니까 이게 연기금 돈, 국민연금 돈 운영하는 자산운용사 보고 마 내놔봐라 이 새끼 너가 진짜 잘하고 있나 임마 한번 보자 똑바로 하고 있나 정부 내놔라 임마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왜 정부 냅니까 뭐 냅니까 이거 정부까지 내야 되나 막 이러자 안 내도 되는데 뭐 자발적으로 해라 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여튼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몰라도 이 연기금에서 지금 최근에 별로 안 팝니다. 야 이게 참 희한합니다. 이 새끼들 이게 그동안 자산운용사 이 새끼들 뭐 잘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연기금의 돈으로 가지고 이 국민의 돈이잖아요. 이 국민의 돈 모아놓은 걸 가지고 저거 공매된 거 손실 보존하는데 이 새끼 운영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내가 검사를 안 해봐야 알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쨌든 내가 아는 것은 이 금융감독원에서 장부 내놔라 임마 하니까 갑자기 연기금에서 이래 되어버렸어요. 연기금에서 이 매도량이 별로 없어졌잖아. 참 그래서 나는 뭔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내 개인적으로는 나쁜 놈들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자 오늘 그래도 시장 좀 봅시다. 여기 단기적으로 좀 고점을 찍은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런 종목들인데 요 종목들은 조심하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또 이런 것들은 뭐 완전히 끝났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이렇게 뭐 상승하는 가운데 중간에 이렇게 주가 강상 그렇게 한 방에 쭉 가지 않잖아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지점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자 뭐 그런 이야기로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KSS 해운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4 4번이나 더 남았어요. 넥스원은 별로 오르지도 않았는데 아직 4번이나 더 남았습니다. 그리고 부산가스는 지금 과열에 들어갔어요. 이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 이 경기 민감주가 잘 가게 되면 이 부산가스 이런 가스 종류들은 경기 방어주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좀 뭐 정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선진도 이렇습니다. 단기적인 고점입니다. 그리고 인터파크 많이 올랐죠. 단기간에 뭐 하늘로 로켓 한번 쏴붙습니다. 이건 12번 남았는데 선택을 해야죠. 더 들고 갈 건지 아니면 좀 쉬었다가 또 갈 건지.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단기 고점 찍었습니다. 그리고 한미글로벌도 또 그리고 화신도 단기 고점 찍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오늘 시장에서 큰등 굴리는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을 보니까 21개 종목이나 됩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지요. 자, 살펴보니까 지금 SD팜, 자, 요 종목은 플래닛 참모들이 매도하고 있고, 지금 요때 이미 고점을 찍었죠. 저기 과열을 찍었다 아닙니까? 저렇게 과열 신호 넣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플래닛 참모들은 이때부터 지금 분할 매도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지금 단기 변곡점을 볼 때 이때 탐욕 쏘는 사람들이 이때 물렸다 이래 보시면 되죠. 그렇죠. 이때 ST팜에 대한 좋은 뉴스가 아마 요 기간에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갈 거다 생각하고 엄청 막 나는 이거 10만원짜리 20만원 된다 뭐 30만원 된다 생각하고 매수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언젠가는 그래 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욕심도 적당하게 부려야지 너무 많이 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원익 IPS도 이거 그렇잖아요. 이것도 이때 욕심 많은 사람들이 물린 자리입니다. 이때도 물론 좀 크게 해서 좀 볼까요? 이렇게 욕심 많은 사람들이 물렸다고요. 5만원
원익 IPS 앞으로 10만원 간다, 뭐 30만원 간다, 50만원 간다 생각하고 샀겠지요. 물론 위에서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언제 갈지 우지하겠어요.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적당하게 욕심내십시오. 자, 유진테크 이 종목도 이것도 그렇잖아요. 4만원대 욕심 많은 사람한테 이때 물렸습니다. 물려가지고 있어요. 또 이야기했겠죠. 8만원 간다, 10만원 간다 하겠죠. 언제 가겠노? 가긴 가겠죠. 한참 기다려야 되겠죠. 되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적당하게 먹어야지. 적당하게 먹어야지. 너무 욕심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거 녹십조 홀딩스도 이때 단기 변곡점이었다 다 찍었다니까. 자, 이런 종목도 좀 조심해야 되고. 자, 그 나머지 종목들 있죠. 근데 요 자세히 보세요. 요 위에는 지금 플랜 A 참모들이 별 관심이 없거나 지금 매도 중인 종목들이고, 요 아래쪽 종목들을 자세히 보시면, 자, 업종 보세요. 유통업, 철강, 금속, 화학, 뭐 서비스업, 뭐 금융업, 철강, 금속, 금융업, 서비스업, 금융업입니다. 유통업, 철강, 금속, 금융업입니다. 서비스업도 있죠. 요거. 특히 유통업, 서비스업은 네이버 이런 것도 서비스업이 들어가지만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유통업, 철강, 금속, 이런 거, 금융업, 이런 것들. 최근에 세력들이 이상하게 이런 종목들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게 보이죠. 포트폴리오가 바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종목들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돼요. 저도 뭐 오늘 밤에 꼼꼼히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고 괜찮은 종목들이 있으면 내일 또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화면을 것으로 오늘 마무리합시다.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늘 나와서 어려운 분들을 그렇지 않아도 더 어려운데 더 어려우라고 뺨말대기 세례 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왜 뺨말대기 맞았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맞은 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뉴스에 나와서 9시 뉴스나 8시 뉴스나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금리가 어떻고 이분이 어떻고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니 하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른다 그러면 그분은 자본주의 세상에서 아마 부자 되기 어려울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